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포스코 DX가 금요일 날 0.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큰 폭의 등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포스코 DX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다. 왜? 갑자기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성장률이 훼손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성장률의 훼손은 없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왔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중심이 저 PBR 쪽으로 간 겁니다. 왜 저 PBR 쪽으로 갔느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PBR 쪽을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좀 극적인 내용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오팜. 자,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월봉 봅니다. 주가가 18년도 고점 그리고 19년도 고점 해가지고 6만 원대에서 지금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더 난 거죠. 1년, 2년, 3년, 4년. 그쵸? 그러면 18년도 실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네오팜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18년도 대략 한 5년치입니다. 조금씩 성장을 하죠. 근데 19년도를 기준해서 뭐 조금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익률 한번 보세요. 28%, 27%, 26%, 25%, 25% 상장사의 이익률이 30%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18년도 고점 찍고 19년도에 다중고점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한 70% 빠졌어요. 그쵸? 돈은 진짜 잘 버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실적이 개화되는 그 전에 14년부터 1년, 2년, 3년, 4년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는 기존의 막 이익률 막 25%, 27% 이런 이익률을 먼저 반영을 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성장성이 훼손되었지만 돈은 벌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부른다. 이런 부분을 저 PER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성장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주가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죠. 자, 내용 보세요. 아직까지 기아차처럼 사상 최고가를 간 건 아니지만, 그쵸? 2009년, 2010년, 그쵸? 이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그쵸? 10년째 되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5년치의 실적을 다시 보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익률도 같이 뜨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가 와요? 전기차 시대가 오죠.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PBR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신고가를 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기업이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포스코 DX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보면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어때야 돼요? 주가 먼저 보죠. 주봉으로 봐서 보면 여기 대략 한 6천 원대 정도 되는데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간에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하고 빠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뭐에 대비해서? 주가에 대비해서. 그쵸? 시가총액. 그쵸? 지금 시가총액은 1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10조 대비해서 최소한 PER 10배 하면 얼마예요? 1조죠. 1조. 그럼 여기서 30배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이익 봐야 되죠? 3천억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실적이 나왔죠. 어때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죠. 이게 호재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141억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이 부각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급락했겠죠. 근데 주가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단기간에 이격이 벌어진 구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PER 몇 배예요? 100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장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어디서 발생해요? 기업단에서 발생한다. 그럼 말 끝난 거죠.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밀려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시세가 나오는 것도 한 방에 다 나오고 끝나는 마지막 시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구간. 신고가 언제 발생했나요? 12월 27일. 그쵸? 이때 뭐였나요? 시장 고점.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종목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 전략이기도 하지만 가격 전략이기도 하다. 그쵸? 가격 파악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실제 2월 2일 날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코세스 그쵸? 코세스를 시장가로 8시 53분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어라. 시가에 체결 시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됐죠. 그쵸? 이건 오늘 다시 공략을 한 건데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그쵸? 매도한 날은 1월 29일. 거래일로 따지면 이틀 걸린 거고요. 실제 매수한 날은 17,460원 1월 25일. 수익 얼마예요? 15.49%. 그쵸?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하죠. 그게 2월 2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 찍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코리아 FT. 자,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 밑에 22년도에도 매수를 했었는데 이때도 자동차가 반짝이는 상황이 발생했고 제가 코리아 FT로 공략을 했지만 그쵸? 뭐 큰 소득 없이 그냥 종료가 된 그런 기업입니다. 9월 20일 그쵸? 22년 9월 20일 23일 27일 날 매도하고 끝 그쵸? 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고 있다. 그쵸?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1일 날 똑같죠? 시장가 매수 8시 52분. 그쵸? 이것도 한번 보면 비트컴퓨터.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그쵸? 수익 얼마? 7%. 뭐예요? 신고가 종목. 장시작전 시장가 매수. 그쵸? 분봉 봅니다. 분봉 보면 7%의 수익을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5분 딱 걸렸습니다. 장시작전에 공개를 하고 매수책을 대고 올라가서 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그냥 매도하고 빠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매도하고 빠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코세스에서 그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매수할 구간을 제가 잡겠죠. 자, 다른 종목 1월 달에 보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뭐 그중에 뭐 대표주라고 하면 뭐 가온칩스 그쵸. 가온칩스 보면 매수 매도가 좀 많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6% 수익, 10% 수익. 그쵸. 전부 다 한 달 안쪽으로 다 매매가 끝납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을 2주 안쪽으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장기 투자가 3개월로 끝이란 소리예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다른 종목 또 봅니다. 어보브 반도체. 자, 보세요. 반도체 강세 보였죠. 21%. 그쵸. 그리고 HLB. 자, 보세요. 신고가 종목이고 매수해서 4일 걸렸고 31% 수익.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제가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연초 이벤트를 제가 조금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쓸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아서 수익을 31%씩 낼까? 그쵸? 가격을 잡는 방법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2월 달에 소통방에서 다 풀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쵸?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왜 그랬죠?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럼 하락하는 구간에 뭐가 나왔죠? 시장의 급락이 나왔다. 시장의 급락이 나올 때 뭐가 빠졌죠? 기존에 약했었던 종목 그리고 이격이 발생했었던 종목. 그러면 이격이 발생했었던 종목이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 이격을 좁히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DX는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근데 고가예요?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를? 가격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일주일, 4일, 3일 동안 20%, 25%,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렇죠?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요. 여기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죠?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대를 잡았을 때 수익 전환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 요것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너무 내용이 길어요. 진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 시간은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원체 강조를 드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공략해서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